하루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부동산 구매, 1만 달러 이상의 송금, 매출 누락, 과다 경비, 차명 계좌, 명의대여. 설마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있으실까요? 국세청에서 AI를 도입해서 이제는 세무조사 범위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10분 투자로 세무조사 피해가세요. 알려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세금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세무조사, 먼 얘기로 들으셨죠? 국세청이 AI까지 동원해서 감시 시스템을 거미줄처럼 점점 촘촘히 만들고 있는데요. 세무조사가 많아지는 지금 대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한 번 걸리면 세금 폭탄을 맞는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대처법을 윗소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돈이 오가는 모든 곳에서 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업무를 통해서 납세자의 정보를 기록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세법에 따라 위반하는 사람을 제재하고 나라의 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이라는 게 다 그렇게 정확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빌려주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외상이 많아서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세금만 수천만 원이라 세금 신고를 덜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탈세가 의심된다며 조사를 직접 하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소액을 탈세했다면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먼저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를 한 건지 국세청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도 하고 추징하는 건데요. 그냥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세법을 어긴 게 있는지 강제로 검증을 하는 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대상자의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고 현장 확인은 물론 자금을 추적해서 거기에 얽힌 관계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기도 합니다. 먼저 사전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이유로 언제까지 조사 나갑니다 라고 하시면 세무조사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와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최근 3년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지만 아주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1년 정도만 조사하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악질적이다 하면 최대 10년까지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5년이지 1년치만 조사받아도 원형 탈모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도 세무조사 한번 맞고 나면 사업 접고 싶다고 할 정도인데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세무조사, 이 세무조사는 언제 나오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뭔가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면 예의주시하는데요. 연봉이 4천만 원인데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이 돈으로는 못 살 텐데 숨겨둔 돈이나 탈세한 거 찾아봐. 외출이 이렇게 많은데 세금을 이거밖에 안 내? 경비 처리로 다 뺀 거 같은데 조사해봐. 순이익이 3천만 원인데 포르쉐를 샀어? 생활 수준이 이건 너무 안 맞는데 이상해. 조사해봐. 아니 해외로 몇만 달러를 계속 송금하네? 이거 해외로 재산 빼돌리는 것 같은데 조사해봐. 저희 회사 대표님이 돈 빼돌려요. 내부 고발 들어왔으니까 한번 볼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업체 전체를 일괄 조사하면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기업은 5년, 중견기업은 7년, 개인은 7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사례들이 무조건 세무조사를 나오는 건 아니고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 우선순위가 되니까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최종 여부는 탄로한 세금의 크기, 예상 세수 확보의 규모, 국세청 인력 자원의 여유, 사회적 이슈까지 종합해서 결정됩니다. 요즘에는 2년 연속 90조 정도의 세수가 펑크나는 바람에 부족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는데요. 경기가 어렵다는 말은 자영업자도 죽을 지경이라는 얘긴데 마른 오징어를 쥐어짤 수는 없으니 증여,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 강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해주면 국세청에 보고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개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은 국세청이라고 해도 함부로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볼 수 있느냐?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하게 되는데요. 최근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보면서 증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세무조사를 나오면 통장을 모두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도 완전한 사실은 아닌데요. 그냥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세 포탈,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때만 금융정보 조회와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장 거래는 어떻게든 허가를 받으면 볼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에서는 자동으로 그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는데 이 현금 입출금 기록은 국세청에서 요청하면 그냥 다 넘겨줍니다. 다만 하루 1,000만 원 기준이니까 990만 원을 입금, 출금하는 건 괜찮습니다. 거기다 은행을 모두 합산하지 않아서 각각의 은행에서 990만 원씩 거래해도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990만 원씩 인출 또는 입금을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은행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탈세가 의심된다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은행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국세청 모르게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해서 빼돌려야 되는데 금액이 높아지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절대로 현금으로 뭔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연간 1만 건 이상 조사를 하는데 한 건 조사하면 평균 2억 가까이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니까 아예 시도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세무조사는 안 받는 게 가장 좋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단은 피해갈 수는 없으니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요.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불안하니까 가장 먼저 주위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아는 세무사, 회계사, 사돈의 팔촌 다 알고 있는 인맥 동원해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막 떠벌리게 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팀장의 귀에까지 아름아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조사를 어설프게 할 수는 없으니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굽히지도 말고 비협조적으로 나가도 안 됩니다. 세무조사는 이미 뭔가를 알고 나왔기 때문에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소명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비협조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버티면서 짜증내고 강하게 저항하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해버리고 본격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5년의 내역을 보면서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 이게 내가 뭘 했던 돈인지, 이 돈이 왜 내 통장에 들어와 있었고
무슨 이유로 출금을 했는지도 모르게 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전체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냥 다 가산세 포함해서 정말 풍비박산 내버립니다. 음식점 하는데 세무조사 받고 3억을 추징당하면서 가산세까지 1억, 총 4억을 하루아침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걸 못 내면 통장 압류, 건물 보증금을 압류당하고 결국 폐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자녀에게 차명으로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 8억에 가산세 3억이면 11억을 내야 하는 건 물론이고 국세청에서 고발까지 넣으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회사 통장에서 개인 생활비로 업무와 무관하게 써서 세금 추징이 수억 원 부과됐다면 기존의 대출은 연장이 거절되고 회사 유동성에 위기가 생기면서 부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금이 수억 원 나온다고 하니까 지레 겁먹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정말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절대 조작은 금물입니다. 무서우니까 연락을 안 받고 잠수 타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조사, 흔히 말하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방어할 수 있음에도 기회를 날려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자료를 빨리 폐기하면 괜찮을까요? 증거인멸은 국세법에서 상당히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네가 조사관이면 다야? 돈 내가 내면 되잖아 하면서 될 대로 되라고 소리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추가 조사는 당연하고 더 엄격하게 조사당합니다. 세금 2억으로 끝날 일이 10억이 되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내가 혼자 열심히 잘 해왔으니까 친절하게 잘 설명하면 되겠지? 초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실수하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에 능통한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세무 회계 전문가를 선임해서 공식적인 대응 라인을 만들고요. 장부, 영수증, 계약서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조사받는 태도는 정중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소명하고 추징 금액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짧은 기간에 조사를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도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시죠? 그럴 때는 윗솔에 전화 주세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최적의 방향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고 대비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건 이해되지만 고발 조치되고 추징액의 가산세, 이자까지 물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읽어온 소중한 사업장을 하루아침에 폐업시키고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일단 대상자가 됐다고 하면 빠르게 대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5년치 자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회사의 모든 일은 문서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두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가장 잘하는 윗솔에 맡겨주시는 것도 정답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써도 괜찮나? 하는 애매한 의문이 들면 가장 먼저 윗솔에 전화 주세요. 저희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더 매섭고 냉정합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윗솔에서 더 좋은 정보와 더 나은 솔루션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선과 함께 방향을 잡아 경영 고민 쉽게 풀어가 위선과 함께라서 가능해 경영이 어려울 때 위선과 함께 미래를 밝혀 위선과 함께라면 가능해요 미래 가치를 올려드리는 위선과 함께라면
윗살